자, 어제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안보를 위한 것이다,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보상으로 한국은 우방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방인 나라들은 화이트 국가로 이런 수출 규제나 이런 대상에서 되지 않는데 갑자기 일본이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어제 내용에 보면, 자, 어제부터 스마트폰, TV 등의 이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부품 소재들을 이제 이렇게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90일간의 일단 허가받는 대기 기간도 있고, 허가하다가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도 크죠.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본이 안 된다라고 허가를 불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24일까지 공청회를 하고 4달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3일 대한항국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다, 그러면서 철회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지금 아베가 한국 대법원이 징용 판결을 한 이후 8개월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해왔다. 우리가 회담을 해서 잘 풀자 해도 응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쌓여 있어서 지금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라는 말에 대해 지금 한간에는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뭔가 하면, 일본이 지금 반도체 등 주요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대법원의 이 징용 판결 문제가 불만이다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실세가 삼성의 이재용을 만나 북한에 한국 반도체 관련 부품을 제공해 줄 것을 엄밀히 제안했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한간에 돌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의 내각조사실, 흔히 시로라고 부르는 한국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아베 등에게 이렇게 보고하기를, 한국 정부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어 정권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거론되었다. 한국의 정밀 반도체 소재 부품을 북한에 제공하게 되면 ICBM의 미사일에 여러 가지 오차를 줄이는 부분과 탄도 비행을 더 정밀하게 하는 응용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걸 못해서 그동안에 중국 등을 통해서 수입을 해서 버텨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이 바짝 좋으니까 이 ICBM 부품을 중국 내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난번에 북한에 갔을 때도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해주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북한은 달러나 현물을
겉으로는 요구하면서 뒤로는 정밀한 기술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으려고 여러 차례 지금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중요한 컴퓨터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단 말이 상당히 깊숙하게 거론되기도 했죠. DJ 정권부터요. 그래서 이 과거 한국이 2009년에 북한하고 KBS가 공동 이런 추석 특집을 제작하려 했을 때 한국의 중계차 방송 장비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설프게 북한으로 들어간 물건이 결국은 북한의 어떤 형태로든 입수가 되어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일본이 바라볼 때는 한국이 지금 이 정제유, 불법 한적이나 석탄 밀수 이런 부분에도 정권이 관련돼 있고 남북 간의 깊숙한 거래도 있는데 한국에 계속 뭘 제공해 줄 때는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전해준 물품이 결국 북을 돕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북한이라는 것은 첨단 소재를 금방 뺏겨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동맹국가에 대한 특전을 주는 이런 리스트에서 뺀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김인성 어른 불러서 제가 번개 뉴핑을 했는데요. 그분 부친이 일제 징용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 빨치산과 싸우다가 빨갱이 소탕 작전에서 경찰로 전사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어른인데요. 그분이 어제 저한테 끝나고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화면에 띄우고 내주 초에 별도의 방송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라 하셨느냐. 지금 한국이 103만 명의 징용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제 20년 후에 65년입니까? 한일 이 구상권 협상을 할 때 일본이 직접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니 한국이 정부에게 주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당시 일본이 이승만 정권에는 아예 협상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과 그 협상이 모처럼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더 우기다가는 협상이 되지 않을 거니까 한국 정부 뜻대로 한국 정부에다가 3억 2천만 불을 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국 정권은 고속도로 그리고 포철 이런 걸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부 징용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냈죠. 그때 대법원에서 2명의 대법관이 그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국제 간의 이 법에 의해서 봤을 때 어쨌든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지킨 합의를 준수해야 된다. 일본하고 한 합의를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고 나머지 정치 대법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 역사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배상을 일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정권을 향해서 계속 협상을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이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정부가 받은 다음에 안 줬으니까 남은 분들의 정부가 주는 것이 마땅히 도리인 거죠. 그래서 아베가 우리는 배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얄미운 거하고 법에 따라서 국제 간의 법과 그리고 비준에 따라서 한 부분을 이제 와서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로 뒤집지 않되 일본이 좀 성의를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수습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뒤집어 놓고 정치 법관들로 하여금 뒤집어 놓고 정권이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을 유예한 부분을 가지고 사법농단을 했다고 또 사법 처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징용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점에선가 문 정권이 그야말로 한국 국민들을 반일 감정을 부각시켜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제2의 위안부 사태처럼 되어가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는 매우 강경하게 갈 수 있는 지금 명분을 확보했어요. 내부에서 뭐 비판이 있다고 한국 언론 이야기죠. 일본의 정서를 보세요. 한국이 너무한다라는 정서가 팽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선거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 있는데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정권은 뭐라 했습니까? 일본이 지금 이런 대립이 한 8개월가량 굴러오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이 그냥 안 있겠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그냥 처박아 놓고, 미국이 제발 좀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두 나라에 방치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일이 벌어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사 이걸 또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총선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수출 규제는 보복적 성격에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용이가 NSC 열어서 국제법 위반했다는데 과연 국제적으로 일본이 국제법 위반했다고 될 거냐? 우리는 한일간을 떠났어요. 우리도 양심과 상식에 의해서 이 사태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나 부끄러움을요, 맨날 남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 문제가 아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는데, 일본이 한 수 더 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너네들이 반도체들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상 그런 이유로 안보 우려로 화이트리스트, 즉 동맹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지금 이번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규제에 대한 주요 사유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얼마나 끌고 나갈지 모르지만은 일본은 좀 있으면 또 2차 규제를 하고 3탄, 4탄식으로, 그래서 거의 전 품목의 규제를 갖다가 지금 각오하고 밀어붙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런 게임 배경에는 일본은 한국보다 이런 분석들,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세계 국제 동맹관계의 연관성, 그것이 미칠 파장, 또 한국 정권이 한국 내부에서의 지금 경제적인 입장, 한미 동맹의 지금 위태로움, 또 북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국제기구에서 일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 가능성까지도 분석하고 한국 경제 상황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분석했을 때는 한국 이마들 못 견딘다. 그러니까 더 세게 밀어붙여라. 지금도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게 밀어붙이면 아마 서너 달만 가면 한국에서 곡소리 날 거다라고 일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오죽하면 인터뷰에서 북한에도 문을 영양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산물, 후쿠시마 사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수산물 검수하면 뭐든지 있는 거 다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대국 상대를 지칭하는 무코가와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북한에도 일본이 쓰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상대편, 저쪽 편이라고 폄하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일본은 아마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일본하고에 붙으면 무조건 국민 상당수가 정권 편을 드니까 손해볼 게 없다라는
투표, 표계산 외에 전략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자, 그래 테러를 닫아놓고 강대강 싸움을 할 건데 여기에 미국이 과거처럼 이럴 때는 우리 편을 들어서 일본을 자제시키면서 화해시키려고 시도도 안 할 거라 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사태가 왔다.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아쉽냐는 게 최종적인 건데요. 이제 기업들이 좀 있으면 정권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지금 이 사태에서 지금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25년 만에 현실이 됐다고 삼성의 사장도 했던 진대재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산 소재 산업에 뛰어든다 해도 1, 2년 안에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대체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반도체 하는 SK 하이닉스나 재고로 버티면 두어 달 버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세 달 뒤에는 반도체 공장을 씌워 놓을 거냐? 세워 놓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하지만은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딴 데서 다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별로 가진 게 있습니까? 남이 가진 독보 기술을 조립하고 그걸로 가공하고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WTO에 제소요. 몇 년씩 걸렸어요. 그거 판결 났을 때는 이 사태 해결됐을 겁니다. 자,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그게 쉽겠습니까? 딴 데 할 때 있으면 일본에서 왜 했겠어요? 국산화한다?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화해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한국이 경제가 치명타가 올 수 있는데 문 정권의 반일 감정 자극과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이 손실을 감수하고 밀고 가겠다. 지금 그 오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베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받아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받아치면 아베가 그 핑계로 2탄, 3탄, 4탄, 5탄 준비해놓은 걸 차례대로 때리는데 그래서 아베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한일 간의 이 싸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승리나 모든 부분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의 친북 주사파 운동권 좌파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일본이라고 하면 항상 북한에서 바라보는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는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의 반일 감정을 자극합니다. 또 뭐 뻔하죠. 청와대 청원에다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자. 또 뭐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도쿄올림픽 불참하자. 웃기고 자빠졌어요. 한 연예인이 이런 거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솔직히 연예인들은 시사상식에 무지하잖아요. 다수가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고 일본에 지인한테 놀러 갔다가 사진 올렸다가 박살이 났어요. 온 사방에 욕먹고 그래서 내놨는데 솔직히 그 연예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또 애국계 민족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끼리 일본산 불매운동하자, 화행식 하자, 뭐 또 위안부상 더 세우자. 정말 유치한 일에 국민 끌어들이지 말고요. 이 싸움은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 뒷감당도 정부가 다 하고요. 국민들 보고 무슨 불매운동이니 무슨 올림픽 불참이니 이런 데 끌어들이지 말기를 바래요. 너네들 싸움에 왜 국민들을 끌어들이냐는 겁니다. 이거 갖고 또 청원하고 지랄해 보세요.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우리 내부에서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요. 또 이거 갖고 친일파 소동 벌어보죠. 이 나라가요 무슨 너무 낙인 찍혀서 사람 조지는 나라입니까? 웃기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요 정도 하고 물 밑으로 보내서 자존심 상하기 전에 서로 잘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그만하는 게 상책이에요. 제일 나쁜 놈은 대법원에서 그따위 판결한 놈입니다. 법을 전공했다는 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것이 신상에 유리할 거라고 보고 대법원장 이하 그렇게 판결하도록 했습니까? 그래, 우리끼리 어설픈 유치한 삼류 민족 감정 자극했어요. 그래, 자극한 결과가 뭡니까? 맨날 삼성이니 SK니 자랑하다가 이제 그 자랑하는 기업들 다 망하게 됐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 좀 차립시다. 언제까지 반일 하면서 갈 거예요. 한국이 정작 어렵게 되었을 때 일본이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엔화하고의 스왑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금융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건데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러기는커녕 애꿎은 일본을 때려가지고 새로 싸움을 만들어서 그 싸움에 지 발등을 찍고 자빠졌어요. 정말로 답도 없는 인간들입니다.